자, 가볼까? 풀이를 낸다. 수업을 해볼까? 자, 어제 뭐 간단하게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당신들이 어려운 이유들은 하이 어서 와요. 지금 당신들이 수투래 뭐래 미적분이 어렵게 느껴진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어려운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면 분명히 지금 미적분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가 어렵냐면 수2가 어렵거나 수1이 어려울 거예요. 거기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 자, 그런 부분들은 숙제를 풀면서 너희들이 질문을 할 때 그때 이제 내가 추가적인 설명을 할 거야. 지금 내가 너희들이 수1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수2에서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를 못하거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누구는 수1에서 수열 잘 해왔을 수도 있어. 누구는 수2의 극한을 잘 해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극한을 어려워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는 개개인마다 다르다 보니 지금 당신들이 어제 우리가 수업 중에 문제 풀었던 거, 다뤄봤던 것들에서 어렵다라고 느껴진 사람들 대부분이 방금 말했듯이 미적분이 어려서가 아닙니다. 미적분이 어려운 거는 오늘부터 시작일 거예요. 어제는 그냥 수2를 한 번 더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지금 어제 부분이 어려웠던 사람들은 하이요? 수2가 어려웠던 거고요. 그 부분은 너희들이 이제 요거 예를 들어서 유형 3번이 어려웠어. 그러면 수2의 유형 3번 똑같은 게 있었고 그게 어려웠던 거거든. 이해됐냐? 그럼 나는 이거 이번에 미적분을 풀다 보니까 유형 8번이 어려워. 그런 사람들은 역시 유형 8번 똑같은 문제가 수2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웠었던 걸 거야. 근데 누구는 유형 3번 잘하고 누구는 유형 8번 잘하고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첫 단어는 나도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이게 수2를 다시 한번 반복할 수는 없거든. 누군가는 쉬워하니까. 그래서 개개인마다 어려운 유형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살짝 뭐랄까 그냥 수2에서 했었지 라는 얘기만 하고 넘어온 게 대부분인 거 맞습니다. 알았죠? 근데 그거는 언제? 너희들이 숙제로 풀어오고 난 뒤에 풀이를 하면서 그때 이제 수2 부분을 채워갈 거니까 알았음? 지금 어려운 것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적분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알았음? 다시 한번 뭐가 어려워서다? 수2가 어려웠던 거고 수1에서의 수열, 시그마 같은 거 거기가 어려웠던 걸 겁니다. 알았죠? 잠깐만 연재 체크 좀 하고 몇이냐? 자 어쨌든 그래서 어제 했던 부분도 부분인데 그거를 하면서 같이 오늘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요. 오늘 내용이 바로 등비 수열입니다. 자 갑니다. 에잉? 자 갑시다. 63번이고요. 앞부분 어렵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희들 질문을 왜 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도 충분히 질문 나올 수 있는 거 나도 이해하고요. 알고는 있습니다. 대신에 어떤 유형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야 될지 그거를 내가 개개인마다 다 차이가 나고 모르다 보니 넘어간 것들이 좀 많고 확인 작업 정도. 수2에서 너희들이 대부분 헷갈려 하는 것 정도 또는 왜 똑같다라고 내가 얘기한지를 계속 보여줬던 거고 오늘부터는 전혀 다른 내용이 시작됩니다. 등비수열의 극한이에요. 자, 얘들아,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가보자, 이제. 이게 아닌데? 랄랄랄라. 자, 그래서 뭐 어쨌든 어제 얘기하려던 거랑 다르게 뭐 좀 천천히 진행하는 걸로 살짝 바꾸자고 했었죠. 자,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등비수열의 극한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간다. 등비수열의 극한인데 자 바로 개념 설명하고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너희들이 먼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냐면 자 리미트가 있어. n이 무한대로 간대. 무한번 반복해 보겠대. 맞죠? 어떤 작업을 하여 2의 n승이라고 하는 식이 있어. 말 그대로 뭐 해보겠다는 얘기야? 2를 n번 곱하는 식을 그 n번 횟수를 무한히 늘려봐. 2를 계속해서 곱해봅니다. 2를 곱하고 또 곱하고 또 곱하고 또 곱하다 보면 크기는 점점 2, 4, 8, 16, 32 하면서 점점점 어떻게 돼? 커져가죠. 결국 극한은 어떻게 된다 정연아? 뭘 향해 가겠다? 0?
무한대를 향해 가겠죠. 말 그대로 2라는 녀석을 계속해서 곱한다. 그 곱하는 횟수를 무한히 늘려가다 보면은 점점 무한히 커져가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리미트 마이너스 2를 계속해서 곱해가 볼게. 그러면 처음에 1 넣어주면 뭐 나와? 그 다음에 2 넣어주면 뭐 나와요? 3 넣어주면 뭐 나와? 4 넣어주면은 어때 얘들아? 얘를 수열도 결국은 함수라 그랬으니까 마치 함수처럼 표현을 해보자. 처음에 1 넣어주면 뭐 나왔어? 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넣어줬더니 뭐 나와? 4. 그 다음에 3 넣었더니 뭐 나와?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4 넣었더니 뭐 나와? 얘의 또 2배. 양수 16. 그 다음에 또 넣어주면 뭐 나오겠어? 계속해서 그 값이 어떻게 됩니까? 크기는 커져가기는 하죠. 근데 부호가 어때? 점점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복하면서 점점 멀어지기만 하지. 근데 만약에 이게 방금처럼 2 넣고,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6 넣고 할 때마다 계속 양수 쪽에서 커져가기만 했다면 양의 무한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얘는 크기가 커져가긴 커져가는데 부호가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복하지. 그럼 이런 경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종혁아? 진동한다로 갑니다. 얘도. 어제 진동한다 얘기 하나 나왔었지. 얘는 플러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라고 얘기하기도 그 다음에는 바로 음수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다음엔 또 바로 양의 무한대, 엄청 큰, 그거보다 더 큰 양수가 나올 거야. 맞죠? 그럼 양의 무한대라고 할 수도 없고 음의 무한대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뭐가 되겠다? 진동한다가 됩니다. 그때 값은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를 진동한다가 정확한 답인데 보통 그냥 진동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에서는 사실 진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지, 수투에서는. 근데 수열에서는 진동이라는 녀석이 등장하게 돼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 자, 결론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이번에는요, 뭐 해볼까? 1로 가볼까? 1? 1에 n승 해보자. 자, 1 넣어봐. 뭐 나와? 2 넣어봐. 뭐 나와? 1. 3 넣어도 뭐 나와? 1. 계속해서 1을 무한번 곱하더라도 계속 1, 1, 1, 1 반복해야 맞지, 민서? 그럼 극한은 어떻게 되겠어? 1로 수렴하게 됩니다. 맞아요. 다음, 하나만 더 해볼까? 리미트 n이 이번에도 무한대로 갑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의 n승을 해볼까? 자, 성훈아. 어때? 마이너스 1의 n승이야. 자, 얘를 무한히 곱해 가겠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모르겠습니까? 자, 1 넣어봐. 뭐 나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넣어봐. 뭐 나와? 1. 3 넣어봐. 뭐 나와? 마이너스 1. 4 넣어봐. 뭐 나와? 자, 어때? 값이 1과 마이너스 1. 뭐 하고 있어? 왔다 갔다 하고 있지.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진동한다라고 부른다고요. 알았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로 가보자. 이번에는 n을 무한히 늘려갈 건데 2분의 1의 n승으로 가보자. 자, 이번에도 역시 함수처럼, 그래프처럼 가볼게요. 지수함수 너희들이 이미 아는 사람들은 지수함수의 그래프로 접근해도 됩니다. 다. 자, 1 넣어보자. 뭐 나와요? 뭐 나와요? 1 넣어보면? n에 1 넣어보면? 2분의 1 나오죠? 2 넣어봅시다. 뭐 나와요? 다시 2 넣어보면 뭐 나온다고? 4분의 1 나오죠. 3 넣어보면 뭐 나와? 그 놈보다 또 작은 8분의 1. 그 다음에 4 넣어보면 뭐 나와? 2분의 1의 4승이니까 16분의 1. 점점 그 크기는 어떻게 돼? 계속 줄어들기는 하지. 근데 이게 어제도 나왔던 녀석이다. X축보단 내려가거나 X축과 만나기는 하니? 만나진 못하고 그 크기가 계속 이놈의 절반 계속 다가가다 보면은 뚫고 내려가진 못하지만 X축에 계속해서 근접하겠지. 어디로 가겠다? 0을 향해 다가갑니다. 지수함수의 그래프로 접근을 하면은
밑이 1보다 작은, 지금 밑이 2분의 1이죠. 1보다 작은 양수이기 때문에 이런 지수 함수 꼴을 띄게 될 거고, 거기서 x가 무한히 갈 때 이 극한을 보고 있는 거랑 사실은 같기는 해요. 알았죠? 근데 수열이다 보니까 그래프로 안 가고 뭐 점으로만 가보는 거지. 어쨌든 0으로 수렴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번에는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연재야.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 n승이 있어. 얘의 극한값 어디로 갈까? 아닙니다. 얘는 진동처럼 보이기는 해. 왜?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하니까. 근데 그 크기가 어떻게 돼, 얘들아?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 플러스더라도 마이너스더라도 어딜 향해 수렴하겠다? x축을 향해 계속 다가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0은 부호가 없잖아. 플러스 붙여도 플러스 0, 0.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0도 0이거든. 그래서 얘는 뭐다? 0으로 수렴합니다. 자, 그러면 대충 너희들이 계산형 문제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가늠은 되니? 근데 항상 이렇게 풀지는 않을 거야.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하진 않을 거고,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외우러 가겠지. 우리가 결국 극한에서는 있잖아. 지난 시간에 했던, 어제 했던, 또는 수투 때 했던 것도 보면 알겠지만은 극한의 기본 성질은 전부 다 어떤 수열 또는 어떤 함수에 대한 성질들만 존재했었어? 발산하는 녀석, 무한대로 가는 녀석에 대해서 성질 존재했었어? 전부 다 수렴하는 놈에 대한 내용이었죠. 어제 했던 얘기 한 번 더, AN도 수렴한다. BN도 수렴한다. 그때 우리는 수렴하는 두 수열을 가지고 더해서 만든 수열에 대한 누구를 구해봐도, 리미트를 구해봐도 뭐 한다? 알파 플러스 베타로 만들 수 있다. 수렴하는 두 수열을 가지고 빼서 만든 수열에 대한 극한도 극한값끼리 빼면 된다. 곱해서 만든 수열도 역시 마찬가지 등등등등.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어제 했던 거 한번 생각해보면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는 성질들도 존재하고 계산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극한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수렴하는 녀석들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은요, 계산형 있기는 합니다. 근데 하나하나 전부 다 계산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론을 기억하는 거지. 등비수열 누구? A 곱하기 R의 n-1승이라고 해볼게. 극한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외워서 들어갑니다. 그걸 외운 걸 토대로 계산을 할 거예요. 알았죠? 극한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 말이 좀 이상하네. 자, 그러면 수렴하는 경우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어떤 경우에 수렴했니? n승 안에 있는 얘를 우리는 뭐라 불러? 공비라 부르죠. 그 공비가 어때? 1인 경우 수렴하죠. 두 번째, 어떤 경우 수렴해요? 2분의 1과 같은. 이 2분의 1과 같은이 뭐야?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면 3분의 1도 마찬가지. 3분의 2도 마찬가지. 곱할 때마다 항상 크기를 줄여주는 녀석이니까 어떤 녀석? 1보다 작은 양수들. 그리고 음수로 와도 마찬가지야. 그 크기가 어때? 1보다 작은 녀석. 그래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녀석들도 역시 수렴하게 되겠죠. 이해됐음? 자, 다시 한번 간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리미트 A 곱하기 R의 n-1승에 대한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수렴 조건이겠죠. 결론으로 갑니다. 뭐다? 공비의 범위가 어떻게 하면 된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0이 된다고 해도 당연히 0의 n승은 0000000 나올 거 아니야. 0도 포함해서 어디까지? 1까지 쭉 갑니다. 그리고 1이 되더라도 수렴하죠. 요게 바로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한 수렴 조건입니다. 공비가 어떤 범위에 있으면 된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그래서 이거 어제 풀었던 문제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등비수열 다음 시간에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계산형 문제 중에 그 기억, 니은, 디귿 참고지시였던 것 같은데 어디 있었지? 하나 있었는데 문제를 보자. 몇 번이냐면, 야, 기억, 니은, 디귿 하면서 막 다음 중 수렴하는 것 있는 것을, 14번
14번에 가보면은 어제는 막 계산으로 풀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등비수열 배웠잖아. 몇 번 보기? 디귿번 보기 보자마자 수렴한다라는 거 알겠어? 왜? 4의 n승분의 1이라는 거는 뭐거든? 4분의 1의 n승이란 얘기고 공비가 얼마란 얘기야? 4분의 1이니까 수렴하는 범위에 들어가나요? 네, 수렴합니다 하고 끝나요.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외워가지고 외운 걸 토대로 참거짓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용성이었지? 용성이 알겠어? 요게 두 번째 수렴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해 줄게요, 요거는. 근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 공비가 얼마든지를 다 떠나서 무조건 첫째 항이 0이어도 당연히 수렴하겠지. 그래서 첫째 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오케이? 여기 등호 붙는 거 잘 조심해서 보세요. 오늘은 안 하지만 다음 시간에 하는 급수 파트로 가면은 요걸 만날 거야. 등호 없는 거. 걔랑 구분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이래 등호 붙는다 안 붙는다 잘 기억해야 돼. 알았지? 그러면은 어떤 문제로 가보냐면 다시 한번 등비 수열적으로 쭉 와보자. 아까 3번이었지? 63번이 계산형은 좀 이따 내가 다시 한번 해줄 거고 어디로 넘어오냐면 여기 있다. 69번 볼게요. 다음 수열 중 수렴하는 것을 보세요. 골라보세요 라고 하면은 전부 다 무슨 꼴인 걸 알아. 일단 n승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안에 있는 게 2분의 1 등비 수열 꼴인 거 알겠어? 그 다음에 잠깐만 히터 좀 끄자. 뜨거워라. 니은번도 마찬가지 n승 안에 뭔가가 들어가 있는 역시 등비 수열 꼴인 거 알겠어? 디귿도 마찬가지 n승 안에 들어온 녀석이 루트 5분의 3 일정하게 들어가 있는 거, 즉 등비수열 꼴인 거 알겠어? A는 없지만 얘도 마찬가지 좀 두 개가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고쳐보면 3의 마이너스 1승은 뭐다? 3분의 1을 말하고 거기에 전체 n승을 씌워놓은 거니까 3분의 1의 n승 마이너스 4분의 1의 n승인 거 알겠어? 그러면은 각각을 보면은 등비수열이고 등비수열인 거 알겠어? 됐죠? 자, 등비수열에 대한 극한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음? 그때 수렴하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디귿은 리을은 잠깐 빼고 공비가 2분의 1입니다. 수렴하는 범위에 있나요? 없나요? 있죠. 수렴합니다. 니은 마이너스 5분의 1 수렴하는 범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디귿 루트 5는 대충 어떤 값이야? 2점 몇이지? 2점 몇 분모가 더 작아. 분자가 3, 좀 더 커. 얘는 1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1보다 크죠? 그리고 얘는 발산. 요렇게 일단 기억, 니은, 디귿은 확인할 수 있겠니? 이 몇 번이야? 69번. 이해됐니?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 수렴하기 위한 범위,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만 일단 잘 기억하세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을을 볼 건데, 리을은 결국 만약에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면, 수렴하는 수열들끼리 뺀 수열은 수렴하니 안 하니? 수렴하지. 그래서 지금처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꼴을 만들고 있으면은 뭐 해주세요? 일단은 따로따로 확인을 해보세요. 알았음? 자, 얘 수렴하는 범위에 들어가나요? 3분의 1이 공비죠? 수렴하는 범위에 들어갑니까? 네, 들어갑니다. 수렴해요. 마찬가지로 얘도 4분의 1이니까 수렴하는 범위에 들어가지. 얘도 역시 수렴합니다. 그럼 수렴하는 녀석들끼리 뺀 수열도 역시 뭐한다? 수렴하게 되는 거야. 왜? 그거는 수투 때 지난 시간에 했던 수렴하는 수열들에 대한 기본 성질에 의해서 수렴 끼리 뺀 수열은 수렴합니다 라고 마무리 짓는 거지. 이해됐음? 요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수렴한다 안 한다를 찾아가는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까? 지금 몇 번 풀었어? 69번. 나머지 문제들은 계산형이네요. 문제 하나 더 풀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 거냐면 앞으로 돌아가서 64번입니다. 당신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64번. 이번에는 수렴하니 안 하니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수렴하도록 만들어 보세요. 기기. 자, 요번부터 이제 미적분 내용 새롭게 시작됐죠? 뭐예요? 처음 배우는 등비수열이라는 녀석에 대한
수렴 조건을 물어보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누가 결정한다? 공비. 그럼 공비는 항상 뭐? n-1승 안에 있는 요 녀석이 공비. 맞죠? 그럼 공비 다시 한번 써보자. 뭐라고? 3분의 2x-1이라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당신들이 외워야지. 뭐? 공비가 어느 범위에 있어야 된다? 정현아 한 번만 더 얘기해 줄래? 뭐보다 크고? -1보다 크고. 뭐보다? 1보다. 뭐 해야 된다? 그렇지. 작거나 같다. 이거 등호 빠뜨리지 말고 조심하세요. 늘 만족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양변의 3배. 그 다음에 세 군데 전부 다 뭐 더하기? 1 더하기. 그 다음에 양변, 세변 전부 다 뭐 하기? 2 나눠버리기. 그게 바로 x의 범위, 즉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를 왜 얘기하냐면 문제 하나를 더 써줄게. 답은 이거야.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정수의 합이었네. 정수의 합이니까 정수 x 뭐뭐 나와? 0과 1과 2 나오죠? 다 더해주면 3. 뭐가 가끔 나오냐면 아이 미쳐버리겠네. 등비수열. 중괄호 수열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나와요?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전체 n-1승 짠 이런 거. 얘가 수렴해주세요. 이런 문제. 자, n-1승은 누구에 대한? x-1에 대한 지수지. 그러면 누구? 공비 당연히 결정합니다. 공비 얼만데요? x-1. 그 녀석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 어디에 있어야 돼?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x의 범위 뭐 나옵니다? 1, 1 다 더해주게 되면은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누구 또? 얘가 지금 첫째 항 자리에 있잖아. 그래서 첫째 항을 만들게 되는 누구? x 플러스 2. 얘가 뭐여도 된다? 0이었어도 모든 항들이 빵빵빵빵빵빵 나오면서 뭐가 된다? 수렴할 수 있다. 알았음? 그래서 -2가 하나 더 추가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의 답은 -2다 또는 0보다 크고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그런데 필요한 게 바로 얘예요. 그럴 수 있겠음? 민서 다시 한 번만 얘기할까? 자, 한글로 얘기해 주세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뭐가 1번 뭐다? 누가? 그렇지. 공비가 -1보다 크고 1보다 그렇지. 작거나 같다. 또는 누가 0? 첫째 항이 0. 알았죠? 둘 다 기억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등비수열 극한의 수렴 조건은 뭐다? 첫째 항이 0, 공비가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그래서 위에 거를 이용해서 너희들이 직접 찾아보고 결론 다시 한번 간다. 등비수열 누구에 대한? A, R의 n-1승에 대한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뭐다? 수렴 조건 반드시 외워둬야 돼요. 뭐다? 일단 첫 번째 누가 결정한다? 첫째 항도 결정할 수 있다. 첫째 항이 0.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누가? R. 다른 말로 한글로는 공비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지. 근데 참고로 미리 얘기를 할게. 이건 안 써도 돼. 등비 급수라는 게 바로 다음 단원에 나와요. 다음 주 아마 일요일 날 수업하게 될 텐데 등비 급수도 수렴 조건이 있어요. 그때 등장하게 되는 수렴 조건은 똑같아. 첫째 항은 0, 공비의 범위. 근데 그때는 1이 등호가 빠질 겁니다. 얘랑 구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내가 강조했던 거야. 알았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등비 급수가 뭔지는 지금 현재는 모르더라도 나중에 나올 거라서 지금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이 여기는 등호가 있다. 알았지?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계산형 문제로 가보자. 이번에는 63번을 내가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랑 연결을 시켜보냐면 자꾸 수투 얘기를 가지고 올 거야. 너희들이 수투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 이제 수열로 바뀌었지만 똑같은 문제 한번 생각을 해봐.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3n 제곱에 플러스 2n 마이너스 1이라는 수열이 있다 쳐. 극한값 얼마예요, 정현씨?
3이죠. 왜요? 누구를 보고 결정한 거야? 최고차항의 개수비 1분의 3이라고 해서 푼 거지. 맞지?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얘랑 얘는 그렇다 쳐. 근데 얘에 대한 고민 하니 안 하니? 안 하지. 자, 간다. 한 번만 더. 분자가 1이라고 할 때 n이 무한대로 가요. n 제곱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극한값 얼마다? 무한히 커져갈 때 분의 1이다. 무한대 분의 1이니까 뭐라고 답을 하지? 0이라고 하지. 그 뒤에 게 플러스 2n이더라도 답은 0이죠. 마이너스 10n이라고 하더라도 0이죠. 이때 분명히 얘는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걸 알아. 목소리 왜 이래?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까지 포함하면은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걸 알아. 근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이거는 신경 써 안 써? 안 쓰고 그냥 얘가 극한을 지배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결국 극한을 지배하는 녀석은 누가 결정한다고? 차수가 높은 녀석이 결정을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수투 내용이었어요.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등비수열이야. 2의 n승도 있고 5의 n승도 있고 5의 n승도 있고 2의 n승도 있어. 근데 n을 무한히 곱한다고 생각을 해봐. 얘도 양의 무한대로 열심히 커져가죠. 얘도 5의 n승이니까 5를 곱하면 열심히 커져가겠지. 둘 다 열심히 커져갑니다. 근데 누가 빨리 변해? 당연히 5의 n승이죠. 그래서 다항식의 꼴에서는 차수가 높은 놈이 있고 낮은 놈이 있다면 극한을 지배하는 건 누구다? 높은 놈이 지배했다면 등비수열에서는 똑같이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는 얼마의 A의 n승, B의 n승이 있다면 누가 극한을 지배한다? 밑이 큰 녀석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밑이 작은 녀석은 그냥 없다고 생각해버리고 답을 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도 된다? 실제로 이렇게 안 풉니다. 두 번째 풀이 알려줄게. 그래서 분모 있는 녀석이 이건 뭐야? 5 곱하기 5의 n승. 뒤에 있는 2의 n승은 무시. 분자도 역시 마찬가지. 몇 곱하기 5의 n승이야? 2 곱하기 5의 n승이죠. 그럼 극한을 지배하는 녀석들에 대한 누구? 개수비가 결정합니다. 답은 얼마? 5분의 2라고 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거는 약간 수투랑 느낌 비슷하게 풀어본 거야. 근데 이 문제에 원래 풀이가 있어요. 그 원래 풀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아까 그 녀석 수투 내용 하나 다시 또 가지고 올게요. 방금 거. 근데 식을 까먹어서 문제 바뀔 것 같아요. X. 자, 수투 거야. X가 무한대로 갑니다. 아까 그 문제예요.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1. 분자가 아까 뭐 3X의 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 썼었나? 어쨌든. 자, 요 녀석의 원래 풀이 기억나, 승진 씨? 그렇지. 최고차항, 분모의 최고차항 X제곱으로 뭐 해주세요? 분모 분자를 나눠주세요. 그래서 풀게 됐던 게 용성이 기억나? 용성이었지. X가 무한대로 갑니다.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눈다고? 분모의 최고차항인 X제곱으로 나눈 거야.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요거 나눠주면 X분의 3. 요거 나눠주면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리고 분자도 똑같이 계산해보면 3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그러면서 차수가 원래 좀 낮았던 녀석들은 뭐가 된 거야, 결국? X분의 몇, X제곱분의 몇이 되면서 X가 무한히 커져다 가다 보면 얘가 어디로 가? 그냥 둘 다 빵빵으로 가게 되죠. 얘네들도 결국 뭐가 돼요? 빵빵으로 가게 되죠. 맞죠? 그래서 차수가 낮은 놈들은 나눠버렸을 때 0으로 갈 거라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없는 셈 치고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답을 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수투의 빨리 푸는 풀이었고 이게 원래 풀이 교과서 풀이었어. 이해됐음? 그거랑 유사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극한을 지배하는 녀석은 누구다? 밑이 큰 녀석. 그래서 자, 문제 좀 한 번 더 밑에 쓸게요. 이 녀석의 원래 풀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개수 정리 좀 할게요. 5 곱하기 5의 n승 마이너스 2의 n승 2 곱하기 5의 n승 2 곱하기 2의 n승을 분모 분자를 누구로 나눈다?
밑이 큰 녀석을 나눈다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5의 n승으로 분모 문제를 똑같이 나눠보세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요 녀석 나눠주면 뭐 나와? 그냥 5. 요 녀석 나눠주면 뭐 나와? 5분의 2의 n승. 그리고 요 녀석 나눠주면 뭐 나와? 요 녀석 나눠주면 뭐 나와요? 2 곱하기 5분의 2의 n승. 근데 5분의 2의 n승은 어디로 수렴합니까? 곱하면 곱할수록 점점 줄어들다가 x축에 다가가서 0으로 수렴하겠지. 얘도 0으로 수렴하거든.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5분의 1이에요. 이게 교과서식 풀이. 이해됐음? 근데 원래는 어떻게 풀어도 된다? 밑이 다른 녀석들이 있다면 그냥 밑이 큰 녀석의 개수비로 답을 쓰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문제. 풀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알았음? 이해됐음? 그래서 교과서에는 당연히 뭐 하겠어? 얘를 풀겠지? 근데 우리는 빨리 풀기 위해서 뭐 하겠어? 개수비로 가겠지? 자, 너희들이 한번 계산해볼까? 몇 번으로 가냐면 68번으로 갑시다. 68번. 문제 한 번 더 쓰고 있을게요. 마무리 지으세요. 바로 갈까? 자, 보자. 첫 번째 분모의 앞에 거. 어때? 밑이 얼마예요? 밑이 얼마예요? 4죠? 그리고 마이너스 1승은 4분의 1로 개수로 뽑아내자. 그리고 4의 n승입니다. 두 번째 뒤에 녀석은 뭐예요? 3의 n승. 그 다음에 분자의 앞에 있는 녀석은 뭐야? 일단 2의 제곱부터 뽑아낼까? 개수 얼마? 4. 그리고 남은 게 뭐야? 2의 2n승이 남았지. 맞죠? 그럼 2의 2n승은 뭐다? 4의 n승으로 한 방에 가도 되겠니? 왜? 요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알았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 뭐 하자? 마이너스 3 곱하기 얼마? 3의 n승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답이 바로 나오는 사람들 있죠? 우리는 누구만 보면 돼? 밑이 얼마짜리? 4짜리 보면 되겠지. 그래서 요 녀석의 개수 4분의 1. 요 녀석의 개수 4. 그래서 극한값은 뭐다? 4분의 1분의 4. 얼마? 16이다 해도 좋아요.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근데 교과서에서 풀고자 하는 원래 풀이는 그래서 밑이 큰 녀석이 누군데? 4의 n승이잖아. 그 녀석의 개수비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분모전을 똑같이 4의 n승으로 나눠주고 4의 n승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쭉쭉 계산하면 분모는 뭐가 됨? 리미터 속에서 4분의 1이 됨. 플러스 얘는 뭐가 됨? 4분의 3의 n승이 됨. 위에 있는 녀석 얘는 뭐가 됨? 4가 됨. 마이너스 얘는 뭐가 됨? 3 곱하기 4분의 3의 전체 n승이 됨. 그래서 4분의 3의 n승이라고 한 녀석은 어디로 갈 거니까? 0으로 가버릴 거니까 극한값을 계산하지는 못하고 얘네들만 가지고 답을 16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누구 가지고? 얘네들만 가지고. 알았죠? 오케이? 4분의 1분의 4. 그래서 답은 16. 이게 이제 원래 풀이에요. 알았음? 이해됐죠? 뭐로 가겠어, 당연히. 개수비로 가는 게 당연히 심플하겠지. 민서 됐어? 예, 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자, 72번 봐봐. 자, 이거는 푸는 건 아니에요. 거기 들어봐요. 이건 숙제로 낼 건데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하나는 An승이야. 하나는 Bn승이야. 만약에 A의 n승이 A가 크다면, 밑이 크다면, B가 아니라 A가 크다면 B는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A만 가지고 개수비로 답을 내면 되겠지. 답 얼마야? A. 뭔지 알겠음? 왜? A분의 1이 개수고 A n승이고 뒤에 건 신경 쓰지 말고 위에는 1 곱하기 A n승이니까 A분의 1분의 1 답은 A 하고 끝난다고. 만약에 A n승이 아니라 B n승이 크다고 생각해봐. 그래도 뭐야? B. 결국 이 문제는 뭐 찾아달라는 얘기야?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 큰 근을 답으로 쓰세요 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원래 풀이는 그래서 두 가지로 흘러가겠지. A가 B보다 크다면 리미트 빠방 계산하면 뭐 나온다? A가 나온다. 두 번째 A보다 B가 크다면 리미트 점점점점 계산하면 뭐 나온다? B가 나온다.
그래서 어떤 근이 나오든지 간에 둘 중에 큰 근을 답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럼 이 문제는 뭐로 바뀐 거야? 두 근을 찾으시오로 바뀐 거고, 두 근이 뭐예요? 근의 공식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빼기 4. 뭐 나옴?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그럼 답은 3 플러스 루트 5 하고 끝나는 거라. 이해됐음? 오케이? 결국 뭘 이용하는 거? 결국 등비수열의 극한은 계산형은 어떻게 푼다? 밑이 큰 녀석들 가지고 분모 문자의 개수 B로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큰 근이 뭔지를 너희들이 모르니까 나누어 봤는데 나누어 봐야 어차피 결과는 똑같네 라는 걸 파악하는 문제인 거지. 알았음? 됐음?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쭉 풀어나가는 문제들이 몇 개가 등장해요. 다 똑같은 계산형. 됐음?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유형 14번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유형 14번. 아까 랑 똑같습니다. 빠르게 풀어볼까? 77번. 이번엔 뭐네? 등비수열이라고 명칭도 얘기했고 식의 생김새를 봐도 등비수열이고 어쨌든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이기. 자, 고정 좌석으로 가자. 지금 자리 이대로 고정시킬게요. 알았죠? 여학생이 혼자니까 보호시켜주자. 정현이 알겠지? 어. 아, 뭐 둘이 앞뒤로 바꾸는 건 뭐 모르겠고 상현이, 종혁이 알겠지? 둘이 같이 앉자 항상. 그 다음에 용성이, 용준이 둘은 여기 앉으면 되고 민서, 승진은 뭐 거의 항상 고정 좌석이었고 원래부터. 자, 어쨌든 77번 갈까요? 자, 뭐예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입니다. 까먹으면 안 되는 거 하나. 첫 번째 누구? 첫째 양. 첫째 양을 결정하는 누구? x-2. 얘가 뭐일 수 있다? 0일 수 있다. 까먹지 마시고 두 번째 공비 보러 가야지. 공비가 뭐야 지금? 로그 2의 x-2. 그 녀석이 어디에 있으면 된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으면 된다. 여기까지가 미적분. 됐음? 그럼 일단 x는 2는 나왔고 얘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야? 얘가 문제죠. 로그 2의 x의 범위로 오면 뭡니까? 세 군데 전부 다 2 더해버리면 얘는 1, 얘는 3. 그 다음에 x의 범위로 넘어오는 여기가 문제다. 그거는 뭐야? 수원인 거죠. 자, 요 3이 뭐예요? 기억나요? 로그 2의 8인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이 뭐인 거 알아요? 로그 2의 2인 거. 그래서 누구끼리 비교한 거야 지금 현재? 진수끼리 비교한 거죠. 알았죠? 뿅뿅뿅. 이해됐음? 됐죠? 끝.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79번 별표 하나 쳐놔요. 요거는 너희들이 먼저 풀어와 보세요. 79번 숙제로.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유형 15번으로 갈 건데 뭐 개념 설명을 다시 해야 되니까 다시 첫 페이지 18페이지로 돌아옵시다. 자, 등비수열 생각보다 어려워요. 지금까지 한 것만 가지고 보면은 훨씬 쉽지. 수투 때 거에 비해서. 맞죠? 수렴 조건만 잘 기억하면 되니까. 밑이 큰지 작은지만 보면 되니까. 근데 등비수열 생각보다 어려워요. 바로 누구 때문이냐면 지금 나오는 그 지금 18페이지 봤지? 거기 유형 15, 16 얘네들 때문입니다. 자, 갑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두 가지 유형인데 둘 다 똑같아. 하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n이 무한대로 가는 수열의 극한이에요. 근데 그때 분모와 분자에 x의 n승 플러스 1 분자도 x의 n승을 포함하는 어떤 식.
이런 식으로 등장하거나 혹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 플러스 1 r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과 같은 형태. 자, 분모 분자가 어때요? x를 미치로 하는 또는 x를 공비로 하는 등비수열 가지고 만든 어떤 수열. 얘도 마찬가지 공비가 r, 뭔지는 몰라요. 뭔지 모르는 r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분모에도 분자에도 등비수열을 만들고 있는 요 녀석에 대한 등비수열의 극한 문제. 두 녀석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외워야 되거든, 풀이를. 그때 외우는 기준이 너희들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몇 개씩 쓰고 있어? 4개씩 쓰고 있지. 너희들이 스스로 케이스 나눠야 돼요. 4가지를 다 풀어줘야 됩니다. 거기가 어렵습니다. 등비수열은. 알았음? 자, 간다. 예시 문제와 함께 갈게요. 예시 문제 몇 번이냐 이거? 65번. 자, 65번 갑니다. 지금 65번의 문제를 보면 아래 범위를 줬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지. 자, 이거는 뭐 때문에? 말 그대로 대표 문제, 너희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풀어주세요를 설명하기 위한 문제라서 저렇게 해놨지, 실제 문제로는 저거 안 줍니다. 알았죠? 뭐? 이거 안 줍니다. 안 준 상태로 이 녀석의 값에 대한 그냥 질문을 하고 있을 거야. 알았음? 근데 그 생김새가 방금 내가 쓴 거랑 똑같은 거 알겠어? 뭐 식은 당연히 달라졌지만 아래 n승 가지고 분모 분자에다가 뭐 적당하게 써놓은 식. 분모 분자가 다 공비가 r인 등비수열 꼴인 거 알겠음? 그럼 너희들이 스스로 나눠야 된다고.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얘가 문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갑니다. 여기다 쓰고 갈까? 첫 번째 갑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물론 절대값이 1보다. 두 번째, 공비가 1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비가 1인 경우, 공비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서 4가지로 나눠야 돼요. 기본. 알았음?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겠어? x가 공비니까 그냥 x가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x가, 두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세 번째 x가 1일 때, 네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 너희들이 스스로 4개로 쪼개서 풀어야 된다고요. 그게 어렵습니다. 까먹거든. 그 다음도 어렵고. 자, 간다. 그래서 어쩌라고? 저 문제도. 문제에서 각각을 구해보세요라고 했으니까 각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필요해서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세 번째 r이 1일 때, 네 번째 r이 마이너스 1일 때로 간다. 자, 여기서 있잖아.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써주는 게 이 문제를 푸는 키포인트인데 얘는 풀이에 빠져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거야. 자, 생각만. 자, 뭐냐면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 공비가 1보다 작아졌어. 공비가 1보다 작아졌어.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만 생각하면 어디로 가냐? 종혁아.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졌어. 0으로 가겠지. 왜? 그 값이 예를 들어서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거 곱하면 곱할수록 크기가 줄어들잖아.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에 풀마 반복하긴 해도 결국은 x축을 향해 다가가잖아. 아까 그 얘기야. 제일 처음에 내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한번 생각해 볼래? 했던 그거야. 오케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다음을 풀어나갑니다. 그 다음은 좀 이따가. 두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r의 n승은 어디로 가겠어? 양의 무한대 혹은 음의 무한대로 가겠죠. 뭐 진동한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야. r이 그냥 1보다 큰 양수라면 그냥 양의 무한대로 갈 거고, 절대값 r이 1보다 큰데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같은 거라면 진동을 하게 될 건데 그 크기는 무한히 커져 갈 거야. 그 얘기입니다. 알았나요?
그 다음 세 번째. 왠지 살짝 졸리지. 자, 너무 졸린 사람들 여러분, 저 뒤에 서 있는 책상 있죠? 저희 잠깐 가서 서서 들으세요. 승진아! 알았냐? 미적분 재미없어? 재밌지 않아, 막? 졸려? 가. 잠깐 카메라 꺼줄게. 얼굴 안 나오게. 네, 잠깐 얘기를 하자면, 너네가 사실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선택을 했잖아. 그럼 요즘은 문이과 구분이 없다고는 해도 뭐 굳이 있다 치면은 어떻게 보면 이과를 선택한 거지. 그지? 여기 미적분을 하러 선택한 사람들이 지금 뭐 정치 외교과 가려고 온 사람 없잖아. 맞죠? 국어 국문학과 가려고 온 사람 없잖아요. 다 뭐 대부분 공대 아니면 뭐 화학과 물리학과 같은 좀 순수 과학과 아니면 뭐 수학과 뭐 이게 대부분이잖아. 그지? 맞죠? 결국 이과잖아. 자, 이과가 가야 되는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지금 굉장히 만만한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왔으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 문이과가 구분이 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수능은요, 수학 가형, 수학 나형으로 아예 수능 자체가 달랐죠. 그죠? 수학 가형은요, 정답률이 2% 3%짜리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왔게? 다 미적분이야. 그때 시절에는. 라떼는 말이야. 이게 아니고, 라떼 말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 진짜 킬러 문제. 야, 이과라고 하면 그래서 사실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고, 미적분이라는 과목은요, 지금으로 치면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난이도 높았던 문제예요. 왜? 요즘은, 요새 그 윤씨 아저씨 얘기하잖아. 대통령씨. 뉴스에 나와서 얘기하잖아. 이제 수능 킬러 내지 마. 이러잖아. 근데 그 전 한 2년 전부터, 사실 한 2021년쯤부터 이미 사실 수능은 쉬워지고 있었어요. 그때 내가 몇 번 얘기했을 거야. 들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신입이라 못 들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미 그때부터 나는 설명을 할 때부터 이제는 27 플러스 3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왜? 정답률이 올라가고 있었거든. 그러면서 수능이 바뀐 게 뭐냐면 24 플러스 6으로 바뀌었어. 평범한 문제 24,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 6. 그때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정답률 2% 3%짜리 문제들이 사라지고 정답률 4% 5% 6% 8%짜리 문제들이 주르륵 늘어났어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의 체감 난이도는 뭐 살짝 올랐을지도 몰라. 좀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왜? 중킬러급 문제가 늘어났으니까. 평범한 문제가 사라지고. 근데 수능 전체로 보면은 완전 킬러, 한 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이 막 30분, 40분 걸리던 그런 문제들이 사라졌거든. 그게 바뀌어 왔어. 어쨌든 그래도 미적분이라는 과목은 고등수학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난이도 높은 과목이거든요. 그럼 너희들이 미적분을 선택했다? 즉 이과를 선택했다? 어떤 학생들이어야 정상이야?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 왜? 결국 문이과는 수학이 결정하잖아. 사실 수학 싫어서 문과 간 애들이 대부분이잖아. 난 정말 정치에 꿈이 있어요. 난 정말 경영에 꿈이 있어요 해서 경영학과 가고 한 사람 많이 없거든. 그치? 보통 수학이 싫어서잖아. 그러면 이과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여야 정상이야, 민서야?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 수학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수학에 자신이 있는 사람 등등등이 남아야 정상이기는 해.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내가 미적분이라는 과목 가르칠 때 이렇게 웃으면서 수업 안 했어요. 첫날부터 이식이다 이거지. 그러려고 수학 지금 뭐 미적분 선택했냐 뭐 이거지. 그러려고 이과 왔냐 뭐 이과 뭐 우습게 보여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러진 않고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만두더라고. 자, 가자. 어쨌든 절대값 R, 그 R의 공비의 크기가 커진다. 그걸 식으로 계산하고 연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의미를 생각해봐. 1보다 큰 놈을, 크기가 큰 놈을 크게 만드는 녀석을 계속 곱하니까 말 그대로 크기가 커진다라고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알았죠? 파란색은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거든. 근데 이번에 세 번째, R이 1이라는 얘기는 1의 연승 아니야. 1의 연승은 뭐예요, 상현씨? 당연히 1이죠.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의 연승은 뭐가 될 거야? 뭐 한다? 진동한다. 너가 상현이냐? 안 상현씨.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뭐 한다? 진동하게 됩니다. 얘는 100% 진동이지. 얘는 진동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내가 진동이라고는 안 썼지만 어쨌든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갈 거예요. 맞죠? 그 상태에서 너희들은
이걸 바탕으로 계산하면 끝납니다. 뭐? R의 n승이 0으로 가니까 얘 0으로 가잖아. 얘 0으로 가거든? 답은 마이너스 4. 끝나는 거예요. 보통 파란색은 안 써. 노란색 쓴 다음에 파란색 생각을 바탕으로 빨간색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지. 다시 뭔 말인지 알겠음? R의 n승이 0으로 갈 거니까 얘가 0으로 간다고. 그럼 분모는 0 더하기 1. 그 다음에 다시 한번 R의 n승이 0으로 갈 거니까 얘는 0으로 간다고. 그럼 뭐야? 0 빼기 4. 마이너스 4. 그래서 얼마? 1분의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4 나온다고. 됐나요? 됐죠? 그럼 두 번째. 자, 이번에는 2번으로 갑니다. 자, 2번에서 사실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요 문제에서 딱 얘기하고 넘어갈게. R의 n승이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간대. 그게 R이 음수라서 진동을 하는 경우도 어차피 포함이야. 자, 무한대로 간대.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1로 간대. 극한 지배하는 게 누구야? 얘죠. 얘도 양의 무한대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 4 상수 그대로래. 그럼 극한 누가 지배한다? 무한대. 그럼 무한대로 가는 녀석의 개수비 얼마예요? 2 하면 끝나는 거지. 그럼 선생, 아까 말했듯이 R이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음수라서 진동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분자에도 R의 n승이고 분모에도 R의 n승이라서 얘가 양의 무한대면 얘도 양의 무한대였겠지. 약분하면 2. 얘가 음의 무한대로 가더라도 얘가 음의 무한대로 똑같이 가니까 약분하면 역시 2. 그래서 이번에는 진동을 딱히 안 따집니다. 알았죠? 왜? 분모도 분자도 똑같이 움직이니까 부호가. 알았음? 근데 세 번째 1의 n승. R이 1이다. 그럼 뭐야? R의 n승은 어디로 간다? 1로 간다. 그럼 뭐? 1 더하기 1. 분해. 분자는 얘는 1. 2 빼기 4. 그래서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로 가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얘는 문제 없지? 왜 없는지 지금부터 가보면 이번에는 R이 마이너스 1이 됐어. 마이너스 1 n승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진동합니다. 그럼 플러스 1일 때가 문제가 아니지. 뭐가 문제야? 마이너스 1일 때가 문제지. 왜? 분모가 0이잖아. 분모가 0인 경우가 존재해요 안 해요? 잠깐만.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 안 하죠. 그러면 이 녀석의 극한값은 뭐겠어? 존재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반복하니까 어때? 전체 극한값이 무엇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마이너스 1의 n승을 보면 여기 지금 이 식을 다시 한번 쓸게. 요걸 계산하기 위한 식을 다시 쓸게.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집니다. 자, 분모 뭐라고요? 마이너스 1의 n승 그 다음에 플러스 1. 분자 뭐야?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승 마이너스 4. 자, n이 무한대로 가다 보면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를 반복하면서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태잖아. 그 말은 지금 얘는 어때? 1과 마이너스 1과 1과 마이너스 1을 반복합니다. 그럼 만약에 n이 짝수면 2분의 뭐 나와? 마이너스 2가 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근데 n이 만약에 홀수면 분모는 분모가 0. 분자는 뭐 계산해봐야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존재하지 않겠지. 그럼 이 녀석의 극한 자체가 m이 무한히 커져가는 동안에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마이너스 1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를 반복합니다. 극한값이 뭐예요? 모르죠. 뭐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왜? 마이너스 1이라고 하기는 그 다음 항에는 안 나오는 걸. 오케이? 그러기 때문에 이 녀석은 뭐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 물어봤던 건데 너희들은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은 답은 A, B, C니까 셋 다 더해주면 답은 얼마? 마이너스 3 되겠네. 알았냐?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끝! 어때? 어렵지? 요게 이제 미적분 거예요. 내가 어제 아까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 어제 거는 수투 거, 그리고 수원 거, 거기가 안 돼서 어려운 거, 오늘은 미적분이 어려운 게 등장한다고 했고 그게 요거 하나입니다. 요것도 사실은 똑같은 거라서 요거 하나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대부분이죠. 오케이? 학교 시험을 치면은 등비수열에서 수열의 극한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이 문제가 절반이야. 이 문제가 절반이고. 오케이? 네. 자,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난이도가 조금 높은 것 같으니 잠깐 쉬었다 할까? 쉬었다 하자. 자, 몇 번을 풀어보시냐면 뒤에 어디 갔어? 뒤에 81번 풀어봅시다. 81번. 자, 갑니다. 81번. 벌써 82번 3번 푸는 사람이 있네. 자, 갑시다. 이제 요 녀석의 극한, 앞에 리미터가 붙어 있든 지금처럼 한글로 극한이라고 하든, 자, 요런 얘기면 아까 여기 있었던 예시처럼 뭐 한다? 너네들이 스스로 아래 범위를 나눠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80번 보면은 아래 범위 미리 나눠줬지. 81번 보면은 역시 이번에도 아래 범위 미리 나눠줬죠. 82번을 보면은 R이 0보다 크다라고 줬죠. 이런 식으로 학교 시험에서 나옵니까? 잘 안 나옵니다. 너희들이 실제로 만나는 문제는 83번이거나 혹은 얘를 이용한 유형 16번 같은 문제로 더 넘어갈 거야. 그래서 지금 유형은 사실 실제 너희들이 학교 시험에서 만나는 문제의 연습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고, 물론 학교 시험에도 나오긴 합니다. 지금 얘처럼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나오긴 하는데 주면은 거의 거저 주는 문제고, 실제 이 유형의 목표 문제는 얘입니다. 얘. 알았죠? 요걸 가지고 설명할 건데, 어쨌든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얘가 나눠놨든 80 몇 번처럼 3번처럼 안 나눠놨든 너희들은 스스로 직접 나눠줘야 됩니다. 절대값 R이 뭐 할 때, 두 번째 절대값 R이 뭐 할 때, 세 번째 여기 갈까? 세 번째 R이 얼마일 때, 네 번째 R이 얼마일 때.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이거 위에 세 개만 하지 말고 네 번째 것까지 한번 확인할게요. 자, 여기서 너희들의 머릿속에는 파란 거. 너희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리미트 아래 n승이 뭐다? 0이다가 기본적으로 박혀 있어야 돼. 그래서 요 녀석의 극한을 찾아보자 라고 할 때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가니까 얘네들을 무시하고 생각하면 1분의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 맞죠? 그래서 얘는 뭐다?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로 뭐 한다? 수렴한다. 값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얘는 참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2번으로 가보자. 요 녀석은 뭐다? 리미트 R의 n승이 어디로 갈 예정?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좋으니까 어쨌든 양의 무한대로 갈 예정. 맞죠?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로 가니까, 양의 무한대로 가니까 오히려 뒤에 있는 상수 1, 상수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가 오히려 극한에 관여 안 하지. 그래서 요 녀석들이 개수비로 들어갑니다. 아까는 R이 따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R의 n승이고 R의 n승이야. 그럼 개수비 얼마? 1분의 1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로 수렴해야죠. 됐나요? 오케이? 쏘리 이게 아니구나. 얘가 어디로 간다? 1로 수렴한다. 값이 나왔으니까 수렴한다. 그럼 몇 번? 디귿은 틀린 거지. 이해됐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래 값이 1이다. 아래 값이 1이다. 그러면 얘네들의 극한이 어디로 간다? 얘도 1로 갈 예정, 얘도 1로 갈 예정. 그러면 계산해주면 뭐 나와요? 2분의 분자 1 빼기 R-2 얼마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로 뭐 한다? 값이 나왔네? 수렴한다. 근데 R이 1이 아니었지. R이 아니었지. 쏘리. R이 얼마예요? 1이다. 1. 그죠? 여기도 1. 그럼 계산해주면 뭐 나와? 2분의 분자. 뭐 나왔어? 마이너스 2. 뭐예요?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맞네요. 일단 답은 기억, 니은 어디 갔어? 답은 3번.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얘도 해보기는 하자. 어떻게 된다? R이 마이너스 1이면 R의 n승 자체가 1과 마이너스 1을 반복한다. 맞죠? 그럼 분모는 0이 됐다가 2가 됐다가 반복하지. 분모가 0인 경우가 존재하네? 극한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R이 마이너스 1은 무조건 존재 안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문제에 따라서 얘가 2n승 나와서 1로 항상 존재하는 경우도 나와요. 알았죠? 분자도 막 2n승 나올 수 있으니까 무조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아니고 외우지는 말고.
알았어요? 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알았죠? 어쨌든 지금의 답은 3번.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문제를 볼 거냐면 지금 내가 들어주는 예시로 한번 풀어봅시다. 아까 요거. 자, 갈게요. 이번에는 R이 아니라 X로 나와. X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디로 갈 것 같아? 그냥 값 계산하기가 아니라 뭘 것 같아? 앞에 살짝 지울까? 뭐? fx라는 함수는 이라고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극한에 대한 이 함수에 대한 뭐 극한값을 물어본다거나 연속성을 물어본다거나 극대극소를 물어본다거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등의 질문을 막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러 갈 거냐면 나는 뭐 하러 갈 거냐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자로 갈 거야. 왜? 극대극소도 결국 그래프가 그려지면 극대극소인 거 알거든. 그래프가 막 그려졌을 때 너희들이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알거든. 이해됐죠? 그래서 연속성을 물어보든 극한값을 물어보든 그 다음에 뭐 미분 가능성을 물어보든 뭘 물어보든 전부 다 너희들은 뭐 할 거라서 그래프를 내가 그리라고 할 거라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나타내진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라고 할 거야. 그럼 지금 우리가 나눈 이 녀석이 뭔 거야? 정의역의 범위를 나눠 놓은 거죠. 알았죠? 간격 좀 뗄게요. 어쨌든 너희들은 이 함수에 다시 쓰자. 이 함수에 뭘 해봐?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라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어떻게 푼다? 첫 번째 정의역의 범위 x의 범위가 만약에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즉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값 x가 뭐 하다면 1보다 크다면 왜 이래 자꾸 절대값 x가 뭐 하다면 1보다 크다면 즉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크다면 세 번째 x가 1을 하면 네 번째 x가 마이너스 1이라면으로 갈게요. 가자. 그래도 결국 당신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맴돌아야 된다? 리미트 x의 n승이 0이다. 리미트 x의 n승이 무한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얘는 리미트 1의 n승이니까 x의 n승 1의 n승이 뭐다? 1이다. 얘는 1의 n승이 뭐로 간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진동한다. 네 가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구하는 게 뭐라고? 저 극한 계산하자고. 그 극한이 결국 여기서는 함수 fx를 구해보자가 되는 거지. 간다.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계산은 빵, 빵. 뭐야? 그냥 2x 플러스 1. 됐죠? 함수를 구한 겁니다. 아까처럼 R의 상태로 실그 계산한 거야. 아까 80 몇 번 풀었냐 너네가. 1번 푼 것처럼 기억에서는 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알았죠? 두 번째로 가볼까? 자, 간다. x의 n승이 무한대로 갑니다. 양의 무한대든 음의 무한대든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뒤에 있는 상수값, 상수값들은 극한에 관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누구만 가지고 보면 돼? 지금 내가 안 가린 부분. x의 n승분의 x의 n 플러스 1승의 개수비로 가면 된다. 개수비 얼마야, 종혁아? 1분의 x가 되겠지? 맞죠? 1분의 x가 되겠지? 얘는 개수 밑에 거는 개수 1, 위에 거는 플러스 1 내려주면은 개수 x. 그래서 fx는 뭐다? x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1이면 f1이라는 함수값 구한 거죠. f를 구해보자. x에 1 넣어봐. 2분의 분자 x에 1 넣는다. 1, 1, 1 넣었다. 분자 얼마? 4. f1은 2. 그 다음에 마지막 f-1을 구하러 갑니다. 근데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분모가 어때? 없다가 막 2 됐다가 없다가 없는 경우가 생기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함수값이. 알았음? f-1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fx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럼 뭐 하면 돼, 너희들은? 처음에 너희가 x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눴죠.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눴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어떤 함수를 따라가면 돼?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0 넣어주면은 1 나오는
1 넣어주면은 3 나오는 1차 함수 따라가지. 등호 없는 거 잘 보시고요. 2x 플러스 1 따라갑니다. 뭐 여기 굳이 쓰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1 바깥에는 fx는 x라는 함수를 따라갑니다. 다시 한번 어떤 함수 따라간다고? fx는 x, y는 x. 이 함수 따라간다고. 어디? 바깥쪽. 이거 여기도 1 넣으면 1 나오게. 그 다음에 1일 때의 함수값은 2. 1일 때의 함수값은 2 채워주면 되고,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없다. 안 쓰면 돼요. 그럼 끝났어요. 1에서 불연속,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라. 이해됐음? 물론 지금은 극대극소가 없으니까 안 물어보지만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극대값 뭐 찾고, 여기도 이렇게 생기면 극소값 찾고 하겠죠? 그럴 수는 있겠죠? 뭐 그겁니다. 별거 없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 자, 이번에는 몇 번을 가보냐면 연속성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좀 아쉬운데 88번밖에 없는데 너무 어려운데. 자, 뭘 해보냐면 84번의 문제를 그냥 값을 구하지 말고 그냥 fx가 함수 있죠? fx 80 몇 번이야? 4번.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84번. 알았죠?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기기. 이거 필기 필요한 사람들은 필기부터 하고 84번 fx의 그래프 그리기. 자, 요 문제가 베이스가 되니까 혹시 필기 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요거 얼른 정리하세요. 요거 하고 보세요. 시간은 충분히 드릴게요. 자, 가보자. 84번 그래프 그려보자 였지. 자, 그래프 그리고 나면은 얘는 되게 쉬운 문제가 됩니다. 알았죠? 가보자. 어떻게 하자? 결국 얘네들은 보면 지금 x의 범위를 이미 범위에 뭐 만족하게 값을 준 거지. 얘는 어떤 거? 이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일 거고, 얘는 어떤 거? 이걸 거고, 네 번째 얘가 뭐? 세 번째일 거고, 얘가 첫 번째 거겠죠? 그냥 각각을 계산한 거랑 똑같아서 그냥 생략하고, 이 문제는 생략하고, 우리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범위를 나눈 건 너희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때 너희들 머릿속에는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나중에는 안 써줄 거야. 너희들이 계속 쓰면 됩니다. 라고 해놓고 계속 써주겠지. x의 n승은 어디로 간다? 너 0으로 갑니다. 물론 2n승까지 본 사람들은 2n승으로 해도 좋아. 어차피 뭐 0으로 갑니다. 얘는 어때요? 2n승이니까 무조건 양의 무한대로 가겠죠. 세 번째 x에 1 넣어보자. 그러면은 역시 이번에도 x의 2n승 혹은 1의 2n승은 어디로 갈 예정? 그냥 항상 1이 될 예정.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했던 거죠. 마이너스 1이긴 한데 2n승을 할 거니까 항상 어디로 갈 예정? 1로 갈 예정. 어디다 쓰냐? 1로 갈 예정. 그러고 나서 fx를 구하러 가면 됩니다. 뭘 하겠다는 얘기야? 리미트를 이제 풀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는 x의 2n승이 0으로 갈 거니까 0 더하기 3분의 0 빼기 2.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는 상수함수가 나오고 있어요. 라는 얘기지.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어때? 얘가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로 가는 놈들이 개수 b. 그럼 요 놈의 개수 얼마? 1. 요 놈의 개수는 얼마? 뒤에 플러스 1승 생각해서 x로 가져오면 되겠죠? x의 1승. 그래서 여기서 fx는 뭐다? x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x에 1 넣어보자. 그럼 뭐야? 1 더하기 3. 4분의 1 넣어보자. 얼마야? 1 빼기 2.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f-1을 구해봅시다. 라고 할 때 이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가 아니죠. 분모는 어디로 가고? 4로 가고. 얘는 문제가 없고 분자가 어디로 가고, 얘는 무조건 홀수승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럼 f-1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네. 뭔 소리야?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네.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뭐 답은 내는 거는 이제 너희들이 하고 요 문제를 푸는 건 너희들이 하고 우리는 그래프까지만 그려봅시다. 자, 다시 한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어떤 그래프?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는 상수함수의 그래프. 찍.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의 바깥쪽에서는 y는 x라는 그래프. 이렇게 되겠죠? 빨간 거. 그리고 안 만난다.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아까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였고 얘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1 넣어서 나오는 놈은 마이너스 4분의 1. 아, 일단 되게 복잡하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나온 놈은 마이너스 4분의 3. 뭐 이쯤? 됐죠? 마이너스 4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어쨌든 마이너스 1에서의 불연속성과 1에서의 불연속성을 확인을 하는 문제가 앞으로 나올 예정. 알았음? 다시 한번. 그래서 지워버렸다. 아까 그 문제 fx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은 결국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나온다? 연속성도 나오고 미분 가능성도 나오고 몇 번? 아까 몇 번이었냐? 88번 같은 거. 미분 가능성도 나오고 또 앞으로는 더 다양하게 뭐 극대 극소라던가 또는 뭐 최대 최소라던가 라는 형태의 문제로 계속 뻗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 봐야 얘네들은 수투 내용이거든.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인 함수. 문제. 알았음? 됐죠? 끝!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미적분의 첫 번째 단원 수열의 극한은 끝났어요. 오케이? 개념적인 부분은 끝났어. 어때? 어제 거 수투. 그리고 가끔씩 필요로 하는 이제 등차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라던가 어제 내가 알려준 것처럼 등차수열의 공식 보자마자 등차수열의 합공식 찾기. 어제 했었지? 맞지? 했지?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보자마자 등차수열의 일반항 찾기. 뭐 그런 것들. 이제 수원 내용. 그 다음에 뭐 시그마에서 나오는 소거형 문제. 뭐 예를 들어서 분분수라던가 분모의 유리와 같은 그런 시그마 문제. 몇 개가 조금씩 등장할 뿐 나머지 내용들은 미적분 자체는 사실은 별게 없고 오늘 한 게 추가된 게 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제 거는 수투 거 그냥 그대로 왔다. 다시 한번 해본 것 뿐이고. 그럼 이제 여기서 끝이냐? 그건 아니고 이제 활용형으로 넘어가는데 내가 원래는 수업 중에 활용형을 잘 안 풀어주거든요. 근데 미적분 파트는 활용형을 조금씩 다뤄줍니다. 자, 어떤 문제로 가볼 거냐면 다른 걸 하고 싶은 건 아닌데 뭐 일단 89번 하나 풀고 계세요. 문제 좀 찾아볼게요. 없네 여기는. 이걸로 해야겠다. 일단 89번 푸세요. 있다. 시간이 10분? 응? 예전에 내가 배우던 시절, 내가 학생이던 시절에는 가늠해서라고 해야 되나? 직관적으로라고 해야 되나? 직관적으로 이거는 몇 대 몇이 길이비를 갖겠네라는 거를 해석해서 푸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 근데 요즘은 안 나와요. 다 식으로 풉니다. 전부 다 0분의 0이야. 전부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고. 예전에 내가 하던 시절은 조금 달라졌어요. 우리 때는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문제들 되게 많이 했었거든. 요새는 진짜 1도 안 나오더라. 그러지만 너는 지금 머릿속으로 직관적인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다 보인다, 이 자식아.
자, 가볼까? 결국 이 문제는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 혹은 그림에 나와 있는 것 보면은 아, 결국 극한의 활용 문제다 라는 것까지는 감이 올 거야. 그냥 결국 극한의 활용 문제는 뭐 해주세요? 식을 완성해 주세요. 식을 구해 주세요가 포인트거든. 그럼 지금 문제는 결국 뭐야? 분모에 있는 그리고 분자에도 똑같은 게 있죠. 분자에 있는 뭐 어제 걸로 예를 들자면은 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였지? 뭐 예를 들어서 an p bn 분의 뭐 예를 들어서 on bn an이다. 그러면 뭐야? 얘네들의 식을 완성해 주세요. 그럼 지금은 뭐? ln을 찾아주세요. 오케이? 로 들어간다고. ln이 뭐야? pn 플러스 1. 그러면은 뭐야? 아, 두 점. 누구랑 누구? pn과 pn 플러스 1 사이의 거리를 말하잖아. 그럼 이거를 이제 찾기 위해서 뭐 하러 가면 되겠네? 점의 좌표 pn과 점의 좌표 pn 플러스 1을 찾아주기만 하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수학 상 이용하면 끝나겠죠. 그럼 지금 이 문제는 뭐임? 얘 좌표 찾기. 그럼 4의 n 플러스 1승 넣어주면은 뭐야? 4의 n 플러스 1승 콤마 루트 4의 n 플러스 1승이지. 얘는 뭐야? 4의 n승 콤마 루트 4의 n승인 것 뿐이지. 맞죠? 그러면 너희들이 pn의 좌표 다시 한번 봅시다. y좌표 한번 볼게요. y좌표 어떻게 보여? 4의 n승의 루트를 2분의 1승으로 고칠 수 있겠니? 그럼 뭐임? 4의 n승 콤마 2의 n승이겠죠. pn 플러스 1로 가보자. 그럼 뭐야? 아우 발 아파. 뭐야? 4의 n 플러스 1승 콤마 4의 n 플러스 1승의 루트를 씌웠는데 그 루트는 2분의 1로 가면 되겠지? 그럼 뭐예요? 4의 n승 콤마 2의 n 플러스 1승이겠지. 아, 쏘리. 요거. 됐죠? 그러고 나면 이제 pn 플러스 1 사이의 거리를 구해봅시다. 뭔데요? x좌표끼리 뺍니다. 4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4의 n승 빼서 제곱합니다. 더하기 y좌표끼리 뺄게요. 2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2의 n승 제곱합니다. 루트를 씌워주면 그게 바로 pn 플러스 1이고 그게 바로 ln이라는 거지. 그럼 이 녀석의 식만 정리해 주시면 끝나겠네. 식 정리 어떻게 할까? 얘네들 제곱 안에서 4의 n승으로 묶어볼까? 뭐 나와요? 4 빼기 1. 이 녀석의 전체 제곱. 두 번째 얘는 역시 2의 n승으로 묶어볼까? 묶어보고 남은 게 뭐야? 2 빼기 1의 전체 제곱의 루트. 계속 갑니다. 자, 제곱 안에서 얘는 3. 9가 되겠네요. 4의 n승은 16의 n승으로 가고 얘 갑니다. 2 빼기 1은 그냥 1 무시. 2의 n승 4의 n승으로 가고 얘가 다시 한번 뭐라고? ln일 뿐. 그럼 문제 이제 집어넣자. 분모에 뭐 들어가? ln 방금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루트 9 곱하기 16의 n승 플러스 4의 n승. 뭐 센스 있는 사람들은 미리 4의 n승 뽑아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는 뭐야? ln 플러스 1. 그럼 ln 플러스 1은 n 대신에 n 플러스 1이 들어간 거니까 여기도 n 대신에 n 플러스 1, n 대신에 n 플러스 1 쓰면 되겠지. 그럼 분자는 뭐임? 9 곱하기 16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뭐야? 4의 n 플러스 1승.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루트가 조금 거슬릴지는 몰라도 루트 묶어버리고 나면 속에 있는 놈은 오늘 했던 거죠. 뭐야? 밑이 큰 놈이 극한을 지배한다. 아, 왜 이래 자꾸 들어가니? 됐지? 그러면 요 리미트 속만 보자. 리미트 속에 있는 녀석, 루트 속에 있는 녀석만 보면은 리미트 풀어주면 극한 어디로 가겠어? 밑이 큰 놈들의 개수비. 얘는 아니지. 얘도 아니고. 그럼 극한 지배하는 녀석 누구? 16의 n승. 개수 얼마? 9. 얘는 얼마? 9 곱하기 16. 다시 한번 동그라미 친 부분만 리미트 구해주면 뭐 나온다? 분모 9, 분자 9 곱하기 16.
근데 아직 뭐 계산 안 했어? 루트 계산 안 했지? 루트만 씌워주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약분해주면 답은 4. 이게 다야. 됐음? 끝. 요렇게. 무리함수지. 그게 약간 옛날에 내가 배우던 시절에 하던 풀이기는 해. 근데 그래서 극한이 얼만데? 왜 4야? 아, 왜 내, 아, 내 배, 그렇지. 내 배 차이 나지. 내 배인데 왜 4야? 아, 비라서? 그래요. 똑똑하네요. 그렇게 푸는 게 옛날에 많이 유행했던 문제기는 해요. 그렇게 가도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는 사람들은 알 거야. 결국은 이게 무한히 커져가다 보면은 결국 무리함수는 어느 함수, 어떤 점근선으로 다가가는 거는 아니지만 그거는 아니고 계속 증가하긴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완만해지겠지. 그럼 툭 잘라주고 툭 잘라주면 이거 x축이랑 평행하게 가까워질 거야. 그놈들과 그놈들의 개수의 비라고. 요게 ln이고 얘게 ln 플러스 1이죠. 근데 그 녀석의 b가 어때? 4배가 되죠. 그래서 요 놈과 요 놈의 b는 4다 하고 풀면 그것도 맞지.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는 풀어도 좋습니다. 알았죠? 요즘 내가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오니까 요즘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풀이는 아니기는 한데 그렇게 풀 수 있는 것들은 풀면 좋죠. 아무튼 알겠음? 일단 식으로 푸는 건 알겠음? 식을 구해주기만 하면 답은 나온다 이거야. 알았지? 자, 내가 진짜 연습을 시키고 싶은, 설명을 하고 싶은 문제는 사실은 이게 아닙니다. 공비수열에서 나오는 활용형 문제,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나중에 어떤 짓을 하냐면, 너희들이 싫어하는 어떤 문제가 등장하냐면 소금물이 나와요. 자, 10%에 200g이 있습니다. 10%의 소금물이 200g이 현재 있어요. 그때 이 녀석을 뭐 해주세요? 50g만큼 버려요. 그리고 물 40과 소금 10g을 계속해서 추가합니다. 결국 50g을 버렸지만 50g이 추가가 되겠지? 이와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때 n번 반복 후 농도를 pn이라고 할 때 리미트 pn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있어요. 오, 그거예요. 맞아요. 거기다 리미트만 붙이면 이번 문제가 되는 거야. 똑같아. 수열에서 일반 항차일 때 했던 그 문제야. 거기다 리미트만 붙어. 지금 문제는 너무 쉽다. 왜냐면 결국 어떤 물을 계속 똑같은 농도의 물을 계속 집어넣지. 계속 집어넣다 보면 사실 이 녀석이 남아있겠냐? 결국 얘로만 채워져서 결국 이놈의 농도가 답이기는 해. 근데 이거는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고 식으로 한번 풀어가 보자. 그럼 결국 뭐? 일단 수원에서 나왔던 점화식 세워주기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뭐 한다? 기억하세요. 이거 수원 때 했던 건데 지금 나랑 처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야. 똑같은 뭐를, 일 또는 행위를 반복 진행한다. 그러면 뭘 해야 된다? 일반항 구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항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 하러 간다? 점화식을 세우러 가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이거 언제 배운 내용이냐면 수원 거예요. 수원에서 나왔던 너네가 제일 어려워했던 활용형이 바로 얘야. 알았음? 그래서 지금은 뭐 하러 간다? 일단 n번 반복 후, n회 후 농도를 뭐라고 잡았어? pn이라고 잡았지? 그럼 그 소금물이 얼마나 있겠어? 200g 있겠지. 맞죠? 거기다가 한 번 더 진행을 합니다. 그때 뭘 구하러 가자? 농도를 구하러 가는 식을 너희들은 만들면 돼. 농도는 어떻게 구하니?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소금물은 얼마야? 어차피 200이지.
계속 200 고정이지. 그럼 소금은 남아있던 소금과 추가된 10. 맞죠? 남아있던 소금은 pn짜리 농도의 소금